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부동산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틀 뒤면 21일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9.13 대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대책이 과연 나올 수가 있을지, 집값이 잡힐지 아니면 더 오를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 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좀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책 이전에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었고, 이 서울시 내 그린벨트, 그러니까 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서울 내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 내에 그린벨트를 충분히 풀어 공급을 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생각이었고, 이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는 이 마지막 남은 서울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절대 풀 수 없고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갈등이 빚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이전에 방송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린벨트가 풀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잡힌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 그린벨트로 논의되는 지역 자체들이 굉장히 부촌에 가까운 지역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새롭게 이 그린벨트가 풀리고 주택이 공급이 된다면 또 새로운 투기판이 짜여질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도 새롭게 그 택지를 공급을 했을 때 이게 투기판으로 변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또 답습하는, 지금 현재도 답습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똑같을까 싶을 정도로 과거와 똑같은 사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 이번 공급은 좀 다를 거라고 좀 바라고 있는데, 다르게 나오길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요즘에 정부와 뭐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뭐 손발이 다 안 맞습니다. 서로 뭐 소통도 안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대책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공급 대책이 나와도 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집값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뉴스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심리 부추긴 참여정부 시절 신도시 개발 반복이 될까? 그러니까 새롭게 공급을 했는데 거기마저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뇌관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공공택지의 전량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투기 수요를 완벽히 차단해야 된다. 이 민간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투기 수요를 완벽히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공급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양도세 중과 규제를 완화를 해서 시장에 이 다주택자 물량까지 같이 풀어야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카드를 절대 집어넣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 진즉했겠죠. 9.13 대책 이전에 양도세 뭐 완화부터 했겠죠. 이 정권 내에서는 이 양도세 중과가 그 해제되거나 완화가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종부세 최고 세율 인상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오는 21일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급 물량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높이고 택지개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참여정부의 판교 신도시 사례에 비춰볼 때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도 집값을 잡기보다 오히려 더 끌어올리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이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여서 이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택지개발지역 처음 개발 이전부터 발표와 동시에 이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공공택지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 개발하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주변의 집값도 같이 오를 것이다.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공급 계획을 내놓기 전에 해당 지역을 미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지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투기 수요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택지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이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지 거래를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서 이 투자하는 사람들, 투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첫 번째로 막고, 이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의 그 비율을 상당 부분으로 높여서 민간에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임대주택으로서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일대 지역들의 임대가를 낮추면서 집값도 같이 안정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자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인근 40곳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하자 해당 지역 땅값이 올랐다. 성남 금토동 그린벨트 내 평당 100만원에 거래되던 토지가 250만원, 2.5배죠. 호가했다. 참여정부 시절 집값 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판교 신도시 개발이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데 일조한 상황과 비슷하다. 여기 금토동에 땅 가지신 정치인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2판교, 3판교 주변에 땅 미리 매수해 놓으신 정치인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이건 여담이고요. 이러한 패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민간 분양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택지 물량은 전량 국가가 주도하는 임대주택이어야 된다. 그래야 이 투기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다. 판교, 위례 신도시 사례처럼 아파트 분양을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크게 올리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지정을 하는 이유는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이제 서울의 집값이 아니라 택지개발 예정지로 몰릴 수 있는 데다가 과거에도 판교 신도시 등 이 건설사들 배만 불려주고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은 원칙적으로 늘려야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인 과열 상태에 비춰볼 때 공급 대책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주택 공급을 한다면 이제 판매형 아파트 중심의 공급 확대가 되면 투기만 불러온다. 또 새롭게 이 지역으로 와 하고 몰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는 상황이고, 이 서울시에서도 이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이 유동자금들 지금 1100조 원이 넘는 이 시동에 돌고 있는 돈들을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다른 대책들도 필요하다는 게 여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절대 양도세 중과 완화는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꽉 막힌 기존 주택 거래부터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수 없게 만들었으면서 공급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풀어서 물량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새롭게 지어서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건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새로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기존 아파트 거래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꼬집었다. 양도세 중과 조치부터 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주택을 공급했는데도 가격이 오른 이유는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한계가 있다. 지금 현재도 한계가 있죠. 도시재생 사업도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올스톱이 됐는데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켜야 된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지금 양도세 완화가 가장 좋은 카드긴 합니다. 양도세 완화되면 집값 잡힐 거예요. 거의 무조건 잡힌다고 봐야 되는데, 이미 한번 묶었다가 다시 풀었을 때는 그 본물 터지듯이 단기간에는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완화가 될 텐데 가격이 집값이 잡힐 텐데, 지금 현재 이 정부 내에서 이걸 중과를 했다가 풀면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을 거예요. 바로 단기적으로 풀었는데도 이 거래가 본물 터지면서 가격이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잠깐 동안의 가격 상승이 불러올 수 있는 그 비난과, 또 묶었다 풀었을 때 집값이 나중에 잡히면 이제 욕을 먹겠죠. 아니 왜 멀쩡한 걸 건드려 갖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분명히 고점 잡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이 중간은 아마 완화하거나 해제시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공급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 추가적인 공급을 했을 때 정말 효과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게 미지수라는 겁니다. 일단 새롭게 공급이 되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리죠. 빨라야 4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더 길게 갈 수도 있고요. 그 이전엔 여전히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시장에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서울의 집값은 계속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13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9.13 대책이 나오고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지역들, 뭐 강북 지역들 보면은 보합세, 그리고 강남은 약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공급 대책 또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전 판단이 되고요.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1월, 2월 정도에 다시 강북의 일부 지역과 부천 및 청라, 인천 지역, 새롭게 발표되는 신규 택지 공급 지역 주변의 일대 지역들 집값이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빠르면 올 연말, 내년 초 1월, 2월 정도에. 서울시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대책 관련 협의에서 도심의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그리고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 2022년까지 시내에 신규 주택 약 6만 2천 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지역에 6만 2천 호죠. 지금까지 서울 내 공공택지 개발 후보로 거론되는 유휴부지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나 용산역 철도정비창 등이 있다. 여기 어디 선정되면 반대 엄청 날 겁니다.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 내용만 봐도 땅값 올라가는 소리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그리고 준주거 용적률 상향, 이게 땅값 올라가는 소리거든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지금 땅 잘 골라서 잡아놔야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상업지 주거비율 상향되면 당연히 분양마진 높아질 거고,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해도 안에 이제 박는 개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 땅값이 올라간다는, 땅값이 비싸지는 소리입니다, 이게.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 발표인데 어느 하나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신묘한 공급 대책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제가 진행한 다른 영상 있으니까 시청 마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뉴스와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